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합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하고 오라 그랬어요? 예습하고 오라 그랬죠? 반드시 한 번 이상. 만약에 제가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나가죠? 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빠르지 않죠?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놈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있죠? 한 2명 있을 거야, 아마. 한 명이 아니고 한 2명 있을 거야, 아마.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으니까, 이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1월달부터 꾸준하게 공부를 해왔고, 수업을 들었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목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아마 이 정도는 따라갈 거고, 처음부터 했다 그러면 2번 읽으세요. 진도별로, 이제 2번 정도는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씩은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25페이지에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부분 보죠. 자, 사무소 공동 사용, 이 뭐예요? 사무실 어떻게 된 거? 같이 쓰는 것을 사무소 공동 사용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목적이 뭐예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랬죠?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무소 공동 사용 보면 사무소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업공개 쓰는 거고, 목적은 업무 효율적 수행이라 그랬죠. 여기에 갑, 그 다음에 또 을, 그리고 병, 그 다음에 정, 여러 개업공개에서 같이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는 공인, 그 다음에 여기는 부칙,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법인, 그 다음에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분사무소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업공개에서 같이 쓸 수 있는데, 자, 같이 쓰는 방법은 이쪽으로 사무실 구해놓은 이쪽으로 뭐 하는 거? 등록하는 방법 있죠? 이쪽으로 또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별도로 제출한 서류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사용 승낙서. 자,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 자, 일단 갑이 만약에 사무실을 임대차 했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 사용 권한 있는 자죠. 얘 승낙서를 얘는 첨부해주라.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개업공개사는 사용 승낙서 제출한다. X 틀리다. 왜냐? 얘는 권한 있는 자니까 승낙서 제출할 필요 없죠. 자, 이거는 일단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어떻게 돼요? 의무와 그 다음에 또 책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각 개별적이라 그랬죠? 각각의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이라 그랬습니다. 중개사무소 뭡니까? 이전할 때 각각과 이전해줘야 되고요. 업무보전 설정 각각, 인장등록 각각 뭡니까? 이게는 의무들 각각 가진 거죠. 책임도 같이가 돼요. 각각이죠. 자, 예를 들어서 고용인 책임 갑이 A를 채용했습니다. 자, 이 A를 채용해서 갑을 병정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용인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이유는요? 그렇죠. 이중소속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 A가 잘못했습니다. 이때 얘가 채용한 A가 잘못했죠. 누구만 책임지면 되는 거? 갑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이다. 다만 이렇게 공동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업무정지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자기 사무소에 대한 사용승낙서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개업공개사 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업무정지 받았다. 다른 개업공개사를 이전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다만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이 업무정지 받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사무소 공동사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은 2가지로 나눠지죠. 뭐와 뭘로? 중개사무소 이전과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이전으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일단은 중개사무소 이전과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눠진다?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분사무소 이전은 어떻게 된다? 이전한 날부터 언제까지? 네, 12일이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네. 어디다가 이전 신고한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죠? 이전 후에 등록,
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한다 그랬죠. 자, 이전후 등록관청 이전 신고한다. 그러면 이전후 등록관청 이전 신고할 때 두 가지 첨부하죠.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과 그다음에 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전후 등록관청 이전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전후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등록증을 어떻게 돼요?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죠. 재교부 주는데 다만 동일관청을 이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변경교부. 변경교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동일관청에 이전하면 변경교부를 할 수 있다. 자, 일단 관청이 틀리면 재교부 하여야 한답니다. 자, 원주에서 횡성으로 갔다. 그러면 일단 재교부 하여야 한대요. 그러면 원주에서 원주로 갔다. 동일관청이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변경교부 할 수 있다.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등록증에다가 주소만 바꿔서 살짝 다시 해서 그대로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그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변경교부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안 하면 변경교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예, 재교부.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는 거죠. 누가 담당 공무원이 재교부 해줄 수도 있고 변경교부 해줄 수도 있고 누구만 담당 공무원 맙니다.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전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 서류 송부 요청하죠. 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한다 그랬죠.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세 가지 송부해 주는 게 뭐 있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할 때 구비된 서류 있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최근 1년간에 행정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 행정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된 서류를 보내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행정처분이 됐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인데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행정처분이 지금 완전히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전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결국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다 그랬죠.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절차를 보죠. 분사무소 이전 절차는 자,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네, 10일 이내. 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한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그랬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할 때 신고 필증에다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신고 필증을 뭐하고 재교부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똑같죠? 동일관청에 이전하면 뭐한다? 변경교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 전과 그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통보하면 된다 그랬죠? 자, 통보한다. 이전 전에는 너 동네에서 나갔다고 통보하고 이전 후에는 어떻게 한다? 너 동네로 왔다 이렇게 통보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뭐 한다? 통보함으로써 끝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사무소 이전 절차예요. 그래서 이거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을 각각 따로 다룬 이유는 각각의 절차가 약간씩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는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 분사무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차이가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전 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이전한 날로부터 분사무소 이전해서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틀리죠? 자, 이거 요 문구 갖다 놓으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증 재교부, 변경교부 할 수 있다는 똑같고요. 조심할 거 변경교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꼭 좀 조심해서 기억하시고. 자, 여기는 이전 전에다가 송부 요청하면 서류가 송부되죠. 서류가 송부되는데 이거는 서류 송부되는 게 아니죠. 서류는 그대로 어디서 갖고 있고? 주된 사무소 그대로 갖고 있죠. 자, 여기서는 뭐만 하는 거? 이전 전과 이전 후에 통보만 하면 된다. 자, 요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라라고 했었죠. 이거 1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전 신고 1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거 구분을 해놓으라고 그랬고요. 자, 이제 또 이제 고용인 부분이 있죠. 자, 고용인 부분에서 보면 자, 고용인 누가 있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 이거를 둘 수 있다 그랬죠.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인원수도 제한이 없다 그랬죠. 다만 이 고용인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어떡하라? 신고하라 그랬죠. 채용하면 신고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업무개 시점. 채용하면 업무개 시점까지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또 신고해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네, 10일 이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 업무개 시점.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하라. 저 날짜 여러분들 좀 구분해 줘야 되고요. 자,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해서 뭐가 된다?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이때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4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모두 자격증 4번 들어가지 않는다. 등록관청이 어디로? 발급반 시도지사에게 취득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 채용하면 세 가지의 책임이 있어요. 고용인 채용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책임 뭐 있었죠? 민사 책임 있었죠? 민사 책임 이게 뭐였죠? 손해배상, 무과실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 자, 민사 책임은 돈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다라고 했었죠.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래서 이거를 무과실,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못 없는데 누가 잘못했으니까? 고용인, 직원이 잘못했죠? 그래서 책임지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거는 잘못한 사람도 책임져야죠. 너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지고 연대 책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연대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민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행정상의 책임 있었죠. 행정상의 책임 있었습니다. 행정상의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이 있었죠.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어떻게 한다? 본다 그랬습니다. 뭐뭐로 본다 뭐예요?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죠. 결국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결국 누구의 행위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입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결국은 개업공개사 행위다. 자, 개업공개 행위로 본다, 간주한다. 그래서 고용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요구 행위를 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한다 그랬죠. 자, 이게 행정상 책임이고, 자, 그 다음에 형사 책임 있었죠. 형사 책임이 있었습니다. 형사 책임, 이거 뭐 했었죠? 양벌 규정이었었죠. 양벌 규정이다라고 했었죠. 양벌 규정. 자, 고용인이 이 법 위반해서 형벌, 이 법 위반해서 형벌 뭐 했어요? 이 법에 형벌 뭐 있죠? 3- 그 다음에 1- 형벌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이 행위한 거예요? 고용인이 행위했죠? 그때 그를 벌하는, 왜? 누구도 같이 벌한다 그랬어요? 예, 개업공개사도 같이 벌한다 그랬죠? 어떻게 벌한다? 동조에 규정된 뭐를요? 네, 벌금형을 관한다 그랬죠. 자, 동조에 규정된 뭐를 관한다? 벌금형을 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죠. 지금 이게 양벌,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게 결국 개업공개사도 같이 벌하는 거죠. 근데 개업공개사도 같이 벌하는데 똑같이 벌하는 게 아니죠. 자, 그 행위를 한 자는 징역 가든지 벌금을 든지 둘째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는 뭐만? 벌금만 거죠. 자, 그러면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랬죠.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가는 건 아니다. 뭐만 무는 거? 벌금만 문다. 그러면 이때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3년간 결격사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양벌 규정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먹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 먹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자, 이런 양벌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게 있었죠. 그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자,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고용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 즉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민사 책임 진다 안 진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않았다. 민사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않았다. 민사 책임 집니다. 자, 그러면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행정상의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요것도 지죠? 자,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 책임 안 지는 게 뭔 책임 안 지는 거? 형사 책임이야.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자, 이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만? 양벌 규정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모두 어떻게 된다? 진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용인의 책임 받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것만 완벽하게 만약에 소화하고 넘어간다면 중개사법 하산해도 된다라는 게 있었죠. 자,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있었고요. 개업공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더라. 자, 이 소속 공개사가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에게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3천만 원의 손이 끼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한번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보죠. 이때 거짓말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 언행. 뭐죠? 거짓 언행. 일단 무슨 행위죠? 매무수거 나오죠? 금쟁이죠, 금쟁이. 금쟁이에 매무수거 나오니까 거에 거자죠? 매 뭐예요? 중개사선 매며 농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거 명령, 수, 보수, 초과, 수수, 거짓 언행. 자, 3-2 또 금쟁이 있었죠? 뭐 했어? 증직상투, 증서, 중개, 매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조장 행위 있었죠? 자, 여기에 매무수거, 금쟁이입니다. 형벌 어떻게 되죠? 밀다실. 자, 그러면 이거 금쟁이를 소속공개사 위반하면요. 형벌 1-1과 함께 행정처분, 자격 정지. 개업공개사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답이에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위. 네, 상대등록 취소. 자,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금쟁이나 개업공개사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대등록 취소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뭐죠? 일단 일단 소속공개사부터 보죠. 민사책임. 당연히 소속공개사가 3천만 원 의뢰인에게 손이 끼쳤죠. 그럼 여기서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배상 책임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속공개사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행정사의 책임, 소속공개사 행정처분 어떻게 돼요? 일단 행정처분, 소속공개사가 금쟁이했죠. 행정처분,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형벌 1-1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거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자고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 이제 연결합니다. 자,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있죠. 얘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도 3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죠. 그럼 얘 3천 원 배상해주고 얘 3천 원 배상해주는 아니라 그랬죠. 자, 이때 얘가 배상해준 만큼 얘의 배상 책임이 어떻게 한다? 소멸된다. 배상 못하면 얘가 3천 원 배상해주는 거죠. 내가 배상 3천 원 해줬으니까 도로내나 뭐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행정사의 책임, 고유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 언행을 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행정상 책임, 상대 등록 취소죠. 자,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형사 책임. 그를 벌하는 애 누구도 벌한다? 개업공개사도 벌하죠. 어떻게 해요? 동조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어떻게 돼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양벌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때 1천만 원의 벌금형 먹습니다. 얘 징역 가든지 벌금 물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얘는 벌금만 물리는 거죠. 얘 벌금형 받았습니다. 500만 원. 얘도 500만 원. 너도 얘 500만 원 받았으면 너도 500만 원이다. 액수 똑같은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5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500만 원 내 돈 들어가니까 도로내나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네,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제가 언젠가 저 질문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아들내미가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저 PC방 알바 이제 이거 있죠? 왜? 근데 PC방에 담배 피워 못 피워요? 못 피우죠? 그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 담당 직원과 사장이, 이게 담당 직원과 사장이 같이 벌금 물어요. 이게 양벌 규정에서 봅니다. 자, 그러면 너 때문에 너 벌금 먹었으니까 벌금 깎는다. 이거 못 깎을 수 있어 없어요? 깎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요거 갖고는 뭐가 되는 거? 요거 갖고는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으면 이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해놔라 그랬습니다. 요게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면 하산해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하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 보죠.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개혁분계에서 이제 업무범위 보죠. 업무지역. 자, 공인하고 법인개혁분계에서 업무지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전국이라고 그랬죠? 다만, 부치경 개혁분계에서는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라 그랬죠?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로 범위를 제한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하면 어떻게 돼요? 자, 부치개혁분계사가 업무적 범위를 벗어났다. 위반한 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자,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만, 정보망의 가입자, 국토교통부 장으로 지정받은 정보망의 가입하고 그 안에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적 물건 중개해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 제한 있죠? 중개대상물. 지금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에 제한을 규정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저 특수법인들 있죠? 특수법인들은 중개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법에서 업무 영역을 정하면서 자기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혁궁에서 겸업과 제한 부분이 있었죠. 자, 공인하고 부칙개혁궁에서는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사무소 전용 의무도 없어졌고요. 겸업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건 못한다 그랬죠. 뭐 의사, 변호사, 약사 뭐 이런 거 그거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지만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외에는 다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개인은 개혁궁에서죠. 공인하고 그 다음에 부칙개혁궁에서는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인 개혁궁에서 법인은요. 자, 일단 등록기준에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파라 그랬죠. 그래서 겸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 업무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한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제 14조에 규정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있죠? 자, 뭐 있었어요? 상업용 건축물 및 그 다음에 또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있었죠? 부동산 관리를 뭐 하는 거 대행하는 거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이용, 그 다음에 개발, 그리고 뭐다? 거래에 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세 번째는 누굴 대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 경영기법이라든가 경영기법, 그 다음에 경영정보를 뭐 하는 거? 제공해 주는 거죠. 제공해 주는. 자, 개업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누굴 대상으로 한다? 무슨 업에 대한? 중개업에 대한. 자, 개업궁에 대해서는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뭐였죠? 예, 사업용 건축 및 상업용 건축 및 그 다음에 주택에 뭐가 있었다? 주택에 분양대 있었죠? 분양을 하는 거, 분양을 대행하는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가 뭐 있었어? 이사 도배업을 그 다음에 도배업을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있었죠? 용역 알선 업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권리를 분석, 그 다음에 또 취득 알선이 있었죠? 취득 알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을 뭐 하는 거, 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6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을 갖다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하는 거죠. 자, 거래업, 개발업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 상담하는 컨설팅 업무죠. 자, 세 번째는 누굴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거 그냥 개업자 빼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OX
틀리죠.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틀립니다. 누구 대상이다? 개업, 공인중개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렇게 됐어요.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뭐다? 분양대 있었죠.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대. 여기에 토지에 분양대 있어 없어요? 토지에 분양대 없다. 토지에 분양대 없습니다. 뭐만 상가 건물과 주택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사도배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사도배업 하는 거 알선. 자, 그 다음에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부정 취도 알선 매수성 대리 업무. 이거는 원래 누구의 업무였다 그랬어요? 변호사 업무였다 그랬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하면 원래는 무슨 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러나 중개사법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열어놨던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보고요.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개업 공개설 대손한 여기 개업자 빠지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의뢰인 이렇게 들어가도 틀리고. 자, 토지에 분양대 하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토지에 분양대. 이거는 법인 개업 공개사 할 수 없죠.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는 토지에 분양대 할 수 있죠. 공인은 있습니다. 뭐는 없는 거예요? 법인만은. 법인은 여기 규정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사도배업.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이사도배업 할 수 있죠. 이사도배업에 대한 알선. 자, 공인은요. 공인 개업공개사는 이사도배업 할 수 있고 알선도 할 수 있는데 법인은 이사도배업 못하죠. 뭐만? 알선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경매공매 업무는 자,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구는 못하는 거? 부칙. 못하죠? 부칙.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아니니까. 자,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구 못한다? 부칙 개업공개사 못한다. 부칙 개업공개사 이거 하면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랬어요? 겸업이라 그랬죠. 겸업에 해당된다. 중개업이 아니에요. 이거 6가지는 중개업에 해당 안 된다.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뭐다? 겸업이다. 그래서 이 6가지 업무하는 데 있어서의 자, 공인중개사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수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할 때는 특별히 무슨 자, 중개사법의 하위 규정이죠? 대법원 규칙이 특별히 적용되죠. 이게 대법원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경매에 대한 뭐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일단은 끝낼 겁니다. 자, 요 30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빨리 나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아마, 저번 파트에도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아마 진도 나갔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자, 천재를 불죠.